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7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목차를 보시면 종합평가 그리고 부문별 동향이 있는데 부문별 동향에서는 고용, 물가, 재정, 그리고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 5개만 추려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외에 뭐 해외 경제나 그리고 전산업 생산 및 경기 종합지수에 대한 내용은 해당 자료 기획재정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종합평가입니다. 10월 산업 활동 동향 그리고 주요 지표는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소매 판매는 감소, 설비 투자 보합, 건설 투자 증가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생산 측면에서 보시면요.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줄며 전 산업 생산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출은 소매 판매 감소했고요. 설비 투자 보합입니다. 건설 투자 증가했고요. 그리고 11월 수출은요. 반도체, 철강 등 주요 품목 위축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경기 동행 지수는요. 보합, 선행 지수는 하락이라고 하고요. 11월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세 소폭 둔화, 물가는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합니다. 11월 소비자 물가는 농축산물 가격 큰 폭 하락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요. 물가의 기조적 흐름으로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4.8%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11월 중 금융시장은 주요국의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가 지속되면서요. 주가는 상승하고 국고채 금리와 환율은 하락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있고요. 내수 회복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수출 및 경제 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 보시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기대된다고 하고요. 중국의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됐죠.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향방 이게 빨리 종식되어야 될 텐데요. 향방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 등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요. 그리고 수출 투자 등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및 대외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요. 그리고 경제 체질 개선 노력도 가속화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종합 평가고요. 우선 고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 보시면 고용입니다. 11월 중 취업자는 2,842만 명이죠. 약 전년 동월 대비 62만 명 증가했고요. 고용률 15세 이상은 62%로 전년 동월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업자 수, 고용률, 취업자 증감에 대해서 쭉 산업별로 제조업부터 쭉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 꼭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업자 수하고 취업자 증감 추이 보면은 올라가고 있죠. 취업자 수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별 취업자 비중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사상 지별 취업자 비중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중 실업자는요 66.6만 명, 666이네요. 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만 명이 감소했다고 하고요. 실업률은 2.3%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11월 중 비경제 활동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42만 명이 감소했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64%로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고용률 추이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고 실업률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도 슬슬 올라가는 추세고 두 번째 물가 보시면요.
11월 소비자 물가는 농축산물 가격 큰 폭 하락, 그리고 석유류 가격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죠. 등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5% 상승했습니다. 전월비로 봤을 땐 0.1%가 하락했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개인 서비스 한번 알아보면요. 농축수산물은 채소 및 과일류 전반적인 수급 개선으로 안정세를 보인다고 하고요. 전년 동월비 가격 오름세 큰 폭 축소됐다고 하고요. 석유류는 중국 코로나 방역 강화 등 수요 감소로 국제 유가의 안정세를 이어가며 전년 동월비 가격 오름폭 지속이 둔화됐다고 합니다. 개인 서비스는요, 11월 국내 여가 수요 비수기로 인해서요, 외식 제외 서비스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물가 오름세 소폭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석유류, 농산물 등은요, 공급 측 변동 요인을 제거해서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가 4.8% 상승했고요. 체감 지표죠. 생활 물가 지수는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합니다. 전년 동월비로 보면 10월은 6.5%, 11월은 5.5% 이렇게 축소가 됐죠. 신선식품 지수는요, 신선 채소, 과실 가격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하고요. 전년 동월비로 10월은 11.4%, 그리고 11월은 0.8%입니다. 이렇게 축소됐고, 물가 추이도 보시면 올라가는 추세인데, 요 근래 이제 감소 추세 있죠. 소비자 물가 추이는 엄청나게 급격히 올라갔죠. 근데 요즘은 이제 다시 좀 조정을 받는 느낌? 하락 추세로 접어든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직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분별 기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수산물부터 전기가스, 수도 이렇게 있고요. 11월 국제 유가는 중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 등으로 원유 수요 위축 우려가 확대되며 하락했다고 하고요. 11월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하락, 그리고 11월 국제 곡물 가격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으로 하락, 비철금속 가격은 미국 통화정책 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 유가 추이도 요 근래 상승하다가 지금 좀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고, 두바이 국제 유가 국내 수익가 추이도 올라가는, 급격히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요즘 좀 꺾이는 그런 추이입니다. 국제 원자재도 급격히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체적으로 모든 지표가 꺾이고 있죠. 그리고 재정을 보시면요. 우선 재정. 10월 관리 재정 수지는 86조 원 적자라고 합니다. 이거 암울하죠. 전년 동기 대비 18.7조 원이나 수지가 감소했고요. 통합 재정 수지는 43조 원. 역시 암울합니다. 적자고 전년 동기 대비 23조 원 수지가 감소했습니다. 통합 재정 수입은 전년 대비 50조 원 증가한 513.4조 원. 통합 재정 지출 및 순융자는 전년 대비 74조 원 증가한 556.5조 원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10월 통합 재정 수지 및 관리 재정 수지니까요.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까지 예산 현액 총 지출을 보시면 691조 원 중 573조 원이 집행됐다고 합니다. 집행률은 80.9% 잠정치고요. 아래는 이제 10월 집행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 재정 수입 추이, 그리고 통합 재정 지출 추이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정 수지 추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으로 띄워볼게요. 금융으로 넘어가 보시면 금융. 10월 금융외환 시장 보시면요. 주식시장입니다. 우선 11월 중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 지속 등으로 상승했다고 하고요. 아래는 이제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이죠. 코스닥 시장. 해당 주가 지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그다음 일평균 거래액 이렇게 있죠.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환 시장 보시면 11월 원달러 환율은요. 미국 CPI 예상치 하에 소비자 물가 지수죠. 다른 연준
피벗 기대감이 있었고 당국의 외환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11월 말 대비 큰 폭 하락했다고 합니다. 강세죠. 아래는 이제 2016년 말부터 2022년 11월 말 원달러 환율, 원 백엔 환율, 원 위안 환율이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 추이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급격히 올랐다가 1년간 지금 하락하고 있죠. 잠시 이제 반등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이고요. 환율 추이도 얼마 전까지 급격하게 올랐죠. 거의 1,400원대, 거의 1,500원대 육박하다가 이제 좀 하락 추세라고 하긴 보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조정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1일 환율 동향도 보시면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권 시장도 보시면 11월 중 고채 금리는 주요국 통화 긴축 속도 조절 전망 확대 등으로 하락했고요. 통화량 및 자금 흐름 보시면 광의 통화 2021년 12월 이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있고요. 2022년 10월 증가율은 전월보다 하락했다고 합니다. 11월 중 은행 수신은요. 정기예금 중심으로 요즘에 예금 많이 하시죠. 적금도요. 증가했다고 하고 자산운용사 수신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기예금은 수신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및 기업 자금 유입 등으로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시 입출입 예금이죠. 보면 저축성 예금으로 자금 이동 등으로 가계 자금 중심 유출되며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MMF 은행의 단기 자금 유입 등으로 증가했고요. 채권형 펀드는 감소했고 주식형 펀드 및 기타 펀드 등 증가했다고 합니다. 금리 추이인데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가 잡기 위해 엄청난 금리 상승 추세에 있었죠. 요즘에 좀 꺾이는 금리가 물가가 좀 잡혀서 금리를 좀 소폭 완화했죠. 통화량 추이입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기관 수신 증감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보시면요. 주택시장 11월 전국주택 매매 가격은요. 전월 대비 1.37% 하락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1.77% 하락했고요. 서울도 하락했습니다. 서울 불패란 말이 있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거죠. 1.34% 감소, 경기도 1.91% 감소, 인천은 무려 2.41% 감소했습니다. 지방은 1.01% 하락, 5대 광역시는 1.41% 하락, 8개 도는 0.67%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부동산 시장이 지금 하락 추세에 있고요. 아래는 전국주택 매매 가격 동향이니까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1월 전국주택 전세 가격은 전월 대비 1.55% 하락했습니다. 수도권도 전월 대비 2.18%나 하락했고 지방은 0.98% 하락했다고 합니다. 주요 변동률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초구, 송파구, 노원구, 수원, 영통, 인천, 연수구입니다. 아래는 전국주택 전세가격 동향이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1월 전국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0.7%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 57.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전국주택 매매 거래량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줄고 있죠. 보시면 수치상으로요. 그렇다가 줄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주택 매매 가격 추이 보시면 요 근래 엄청나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죠. 전국, 수도권, 지방 모두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택 전세 가격 추이도 지금 하락 추세에 있고요. 주택 매매 거래 동향도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지표가 모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걸로 나왔죠. 토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전국 토지 가격은요. 전월 대비죠. 전월 대비 0.08% 상승했고요. 토지는 상승했네요. 조금. 수도권은 0.06% 상승했고 서울, 보합, 경기는 0.14% 등 전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그래도 상승하고 있고 토지 시장은요. 지방도 상승했네요. 아주 약소하지만요. 부산, 대전, 전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합니다. 지역별 토지 가격 추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방 이렇게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자료니까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월 전국 토지 거래량은 143천 필지죠. 필지로 전월 대비 0.9% 감소했고요.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41.7% 감소. 서울 감소했죠. 11.8%, 부산 28.9% 무려 감소했고요. 경기는 그나마 6.3% 감소폭이 다른 서울, 부산에 비해서 약소하네요. 전월 대비 거래량이 감소했고요. 순수 토지 거래량은 6만 8천 필지로 총 거래량이 47.8% 차지하며 전월 대비 3.9%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 23.8% 감소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감소했네요. 아래는 지역별 토지 거래량 추이니까요. 전국, 서울, 경기, 인천 자료 한국부동산원에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지가 변동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가 동향, 토지 거래량 추이도 이렇게 한눈에 그래프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자료는 이제 주요 경제 지표도 있으니까 지표도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해당 자료에 목차로 고용, 모태에서 해외 지표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최근 경제 동향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간략하게 종합평가, 그리고 부문별 동향에서는 고용, 물가, 재정, 그리고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시장 5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해외 경제부터 전 산업 생산 경기 종합지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요. 꼭 기획재정부 접속하시면요. 12월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게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꼭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경제라든가 부동산 시장, 금융외환 시장이 돌아가는 부분에서 아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그리고 유익한 컨텐츠 가지고 여러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